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연대한다 이런 소리가 막 돌고 있고 분위기가 야릇합니다. 요것들이 배신자끼리 조합은 딱 DNA는 같은 놈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동훈과 이준석은 같은 급은 아니에요. 그분은 좀 다르지. 급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양아치 이렇게 동네 이제 코찔찔 양아치 그래도 법 공부한 선비니. 그래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이가 사퇴를 하고 정치력이 후달리는 건 스스로 판단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공부를 해라. 그리고 정치의 꿈은 있어요. 마지막에 한동훈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차에 이거 있잖아,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뭘 지켜 임마? 그만 지켜 이제. 아니야 이제 약간 그 관종기가 있어서 있어. 돌아올 건데 관종기가 돌아올 있어. 때 저는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급이 다르니까 후져지지는 말자. 사람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 이준석과 손을 잡는 순간 나락 확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라. 그런데 이미 이준석과 한동훈의 연대가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쿠션이 있어서 연대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 왜? 이원석이가 퇴임 마지막에 이준석의 성상납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고 갔습니다. 이준석 살려주고 갔죠. 네. 그리고 이준석이 차기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차기 대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와요. 학력 비리 때문에, 학력 사기 비리 때문에 절대 못 나옵니다. 그때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제가 CIA에 신고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안 될 놈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언론을 이용해서 본인이 아마 그 퍼센테이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언론을 계속 타면서 2, 3%, 뭐 5%. 그러고 마지막에 그 대선 주자와 합작으로 손잡고 이제 지분 얻어가기 위한 또 여론 조작의 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여론 조작, 요 명태균하고 이거 있죠. 요거 단계 게이트, 요거 둘 다 여론 조작의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지율 조작 나중에 해가지고 어떻게 또 여론 작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꿈꾸는 건 뭐냐면 대권으로 붐했다가 본인의 가치 좀 키웠다가 요거 지분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슬 어딘가에 합당 들어갈 거. 한동훈 이런 식으로 정치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꾼들 이제 쌈마이 정치꾼들 같은 노름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정식으로 공부 좀 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확하게 조작 없이 여론 조작 없이 금배지 달고 정치판에 온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야합으로 뒷구녕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 지금 막 사인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한동훈에게 다음 대선 나오지 마라. 다음 대선 나오면 총선도 말아먹고 뭐 그 이제 한동훈이 했던 몇 가지 이제 선거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랜드슬램 달성할 것이다. 총선, 지선, 대선까지 지면 이제 더 박살 난다.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선배인 양. 아주 꼴값을 떨어요 준석이가. 아이고 진짜 관전 꼴값 떨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사퇴 때도 내가 쫓겨난 당대표 선배로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지 개인 비리로 이거는 당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난 당대표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하면서 기시감이 든다. 우리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성접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성접대 받았어 안 받았어? 하버드 복수 전공 했어 안 했어? 이제는 또 조금 이제 제가 또 다음에 또 방송에서 준비할 건데 이준석 너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했어 안 했어? 하버드는
풀 뽑고 댕겨지. 응. 이 정도의 이제 질문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저번 방송에서 아마 이봉규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기자들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밝히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지. 이준석이 이렇게 학력 비리가 그것도 있고 직무유기야. 하버드에서 이제 본인이 슬쩍 2024년 7월부터 바꿨잖아요. 이래도 아직까지 복수 전공이라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징글징글한. 어. 아니 본인이 스스로 네이버 프로필을 바꿨는데 이젠 복수전공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정상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기자님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들 헌법기관인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각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고 남이 따온 기사 보는 것 말고 본인이 취재하고 아닌 것에 대한 밝히고 이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존경받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준석이 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거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네. 딱 봐주시면요. 아, 한동훈 당대표 지금 안 나오는 게 좋아. 자기 잘못되라고 조언하는 줄 알고 또 꾸역꾸역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반발 심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상대가 잘못되길 바라면 입을 닫는다. 언제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죠. 뻔뻔해. 저는 무서울 정도로 뻔뻔해. 이래서 결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극혐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말 바꾸는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 극혐해요. 아 이래서 장가 못 가는. 근데 아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을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 필요에 따라서 발 뺐다가 발 놓다가 이런 거짓말 그것도 사생활 때 지저분하잖아요. 극혐해요. 극혐.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안 나오는 게 좋다.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은 또 지 잘못대로 간 것처럼 또 꾸역꾸역 반발심에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남이 잘못되길 바라면 말 안 해. 그러니까 너 잘 되길 바란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쥐가 뭔데? 쥐가 뭔데? 마음도 안 든 녀석이. 웃기는 놈이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실적이 좋아야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총선에서 108석이면 역대급으로 말아먹은 것이다. 실적이 없는 거다. 내가 여기를 확고하게 실적으로 장악했다라고 한동훈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제대로 조지고 있구만 무슨. 제대로 조지네야지. 저는 이런 뻔뻔한 인간이 배신자도 그 등급이 있나 보다. 그 소고기들 파는 데 가보면 투불 원불 프리미엄 무슨 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신자끼리 서로 등급이 내가 위라고 싸우는 모양이네. 저는 이제 배신자 등급. 이준석을 끔찍한 혼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도덕한 영역에서는 이재명을 능가요. 이재명급이에요. 근데 뻔뻔한 영역에서는 조국급이에요. 끔찍한 혼종인 거예요. 이 좌파 우파 막. 이야 무섭다. 끔찍한 혼종 이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여기서 잘못되라고 생각하면 말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그동안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한동훈은 안 긁은 복권인데 긁었더니 꽝이다. 그동안에 이런 말 해왔습니다. 했죠. 그리고 멋진 소리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멋진 글 좀 올려줘.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여론 조작했던 여론 부분에 조작했던 대해서 거. 이제 까는 거죠. 그리고 매번 초반에 세게 나가는 척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난다. 이제 흐지부지하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 깠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잘 되길 바라면 말을 안 한다. 잘못되길 바라면 아예 말을 안 한다. 그럼 이렇게 아가리 턴 건 뭔데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한동훈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목마름, 다급함, 뭔가 불안 초조 여기 자꾸 이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장악력은 없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의 개인기로 국민들의 시선은 잡을지 몰라도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후졌다. 그리고 개인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품 자체가 사람 자체가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헷가닥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인간성이 아니야. 그건 거 같아요. 저는 어떤 거를 좀 믿었냐면요. 처음에
여의도 뭐 화법 문법을 쓰지 않겠다. 국민의 눈높이. 그런 건 좀 신선했어 처음에는. 그때는 진짜 후레시했어요. 프레시했어 진짜. 후레시했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배반을 하네. 이게. 아니요, 배반 뭐 이런 걸 떠나서 완벽히 여의도 화법에 적응이 돼가지고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랐어요. 맞아. 그리고 이게 탄핵에 찬성한다 했다가 그때 뭐 암살조 같은 거 나왔잖아요. 해카닥 바뀌어서 탄핵 당론이 반대였다가 갑자기 해카닥 바뀌어서 찬성한다 했다가 막 난리 난장을 부렸는데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가벼웠죠. 이번에 사퇴하고 후에 미리 일정에 원래 잡혔던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장동혁과 진종호가 불참을 불참했네. 했대요. 제일 핵심이었죠. 핵심 친한 인사들.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종호 최고위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다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무총장,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바로 오른팔로 꽤나 큰 역할을 아유, 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게 0.5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선도 아니고 보통 0.5선. 그게 3선 이상의 자리인데 0.5선 그러면 진짜 신뢰관계로 갔다라는 거고 한동훈이 장동혁을 완벽히 믿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장동혁 의원도 한동훈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겸 내렸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 말에 빡 돌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제가 약간 장동혁 의원 빙의해봤거든요. 실망을 했어. 막 탄핵 그 가결이 된 순간 이렇게 성토 자리에서 여기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가지고 내가 잘 수습하겠다. 그러나 우리 당이 뭐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줘서 외면받지 않는 당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를 한마디 했다든지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믿고 따를 그럼 사람이 투표한 아니에요. 사람들은 투표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장해놓고 투표 그렇게 반대하자고 자기가 조장해놓고 아주 야비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없잖아요. 저 항상 책임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누구죠? 정우성이죠. 정우성. 좌파의 민낯이다라고 봐야 되고 조국도 책임이 없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 깜빵 안 가려고 저는 입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가 다 했습니다. 그 책임 없는 거죠. 근데 정우성도 본인 아들 난민화하고 난민들은 받자 하고 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한통운도 본인의 책임 막 탄핵 찬성에 대해서 조장해놓고 자기 친한들 제가 투표했어요? 야. 니들이 투표했잖아. 니들 손모가지 잘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꽝인 거예요. 리더로서는 완벽히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측근이다라고 했던 그 20명이 사실 거기서도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탄핵의 23표가 반란이에요. 반란인데 11표가 기권 무효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잘 안 한 거죠. 정말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 12표예요. 우리가 거론되는 사람. 근데 생각했거든요. 한지아, 진종호, 김예진 몇 명 있잖아요. 네. 근데 한지아는 본인이 기권했대요. 진종호도 기권했대요. 양아치들. 아이.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장악했다라는 건 정말 그 이준석이 말하는 모래알 뺨고 세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사람이 당의 육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불행이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강압적으로 힘에 쫓겨난 쫓겨났다. 대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 애정을 가진다면 한 전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리고 이준석과 약간 손잡을 수 있는 거리를 둔 거고 여기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생각해서 뺐는데 조경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당은 계엄옹호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쫓아냈고 계엄옹호당으로서 되겠냐? 왁구 이 좌파잖아요. 좌파들이 잘하는 게 왁구 잡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잡는 거. 우리가 계엄옹호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반대다. 잘못된 선택
일 수도 있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됐지만 왜 그걸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부정선거에 대한 파헤침 때문에도 있다. 우리는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누군가는 던져줘야죠. 근데 조경태 육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육선이라는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당이다라고 프레임을 자꾸 던져요. 그러니까 불행인 거예요. 그러고 한동훈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슬그머니 이야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만찬에 이제 조경태, 정성국, 박정훈, 배현진, 김혜지 등은 이제 참석했다네요. 그러니까. 그럼 끝까지 이제 한동훈과 이제 함께 한다 이런 이제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여기 비겁한 김재섭 안 왔습니까? 그러게 김재섭이 이거는 말. 김재섭은 지금 막 전전긍긍 한다네요. 그 지역구 사람들이 이제 좌파가 거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했다고 뭐 후폭풍에 어떻고 그 정도 결계 없었냐고. 탄핵에 찬성해놓은 아유, 저 김재섭은 이준석 걔인데 뭐 이준석 똘만이었으니까. 이준석 똘마니의 팀 김종인 뭐 팀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조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조심스럽게 던질 게 좀 필요한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예. 봐주시면요.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 면면이 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불행이 사람들이요? 네, 국민의힘의 불행이 뭐냐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네. 이 사람은 많아. 근데 어떤 사람? 후레시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육선에 거론이 되는데 다 손살에 친대요.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은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나경원 의원. 저는 퍼뜩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진짜 위기였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한 단 한 사람이 박근혜. 아, 그러네. 천막 당사 이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본인의 명예 회복에 기회가 필요해요. 그냥 좋다. 명예 회복이 필요하고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또 알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슬프지만 다들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 그런데 약간 상징성도 있잖아요. 알아. 내가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나는 당을 위해서 아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런 사감 없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당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 미련 없다. 나는 떠나겠다. 저는 어이구 생각나는 명분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저 눈물이 나. 그렇게 눈물 나네. 눈물 나는 그 그림이네. 괜찮네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의 시간을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네. 이거 좋아요. 나도 적극 동감이 가네. 네. 그런 생각 나도 조금 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진짜 흘리네. 진짜 아니야.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국민의힘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버텨야 버텨야 한다.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버티는 힘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역할을 하실 때다. 이런 얘기냐.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